애니띵 노어입니다. 오늘은 11월에 뭘 볼까? 시리즈 2편 전시회 소식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좋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0월 1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올해의 작가상입니다. SBS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창의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에 시작됐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올해의 작가상이 8회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의 작가상 2019는 국내외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서 지난 3월 홍영인, 박혜수, 이주요, 김하영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영상,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현장 제작 등 실험적인 형식과 주제의 작업들을 통해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아온 작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내재된 개인과 사회에 관한 이슈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전시실 안에서 퍼포먼스, 토론, 설문, 공연, 온라인 중계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작업의 내용과 경계를 확장하고 관람객들에게 입체적인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먼저 홍영인 작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인은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2014년 광주 비엔날레와 2015년 런던 ICA 등에서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작가는 동등성이라는 주제와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미술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설치, 퍼포먼스, 드로잉, 자수, 사운드 등 여러가지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작가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더욱 극대화되어가는 국가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일반화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존과 다른 소통 방식의 가능성이 긴급히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간과는 다른 소통 방식을 가진 동물과 인간의 위계관계를 주목했고 그 관계가 각기 다른 일종의 의식으로 구현되는 전시 사당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새의 초상을 그리려면 이라는 작품은 전시 공간을 세 장의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관람객과 새의 위치가 뒤바뀌는 구조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세 장 안은 재리 공간을 연상시키지만 동서양의 모티브와 상징 이미지가 혼성적으로 사용되었고 바닥의 카페트에 자수로 그려진 그림은 역사, 정치적 배경을 대표하는 건축물과 그것을 바라보는 새의 시각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박혜수 작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수는 사회나 집단에 스며있는 보편적 가치와 무의식에 대해 물음을 던지면서 나아가 개인의 기업과 삶의 가치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식과 무형의 가치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관찰하고 촘촘한 조사와 채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에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과 협업한 결과들을 작품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신작은 당신의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질문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우리에 대한 정의와 범주, 즉 이들이 갖는 집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게 합니다. 작가는 실질적인 작업에 앞서서 자각적 중산층을 표본 집단으로 만들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작가적 해석이 반영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에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텍스트, 영상, 구조물, 다이어그램, 설치 작업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전시장에 구현된 양분화된 공간에서 설문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5가지 이슈를 토론극장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전시와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적인 경계와 공적인 경계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사회와 그 주변부에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를 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그리고 견고하지 않은 일상 재료들의 심리적, 물리적 조합들을 통해 그런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시실은 크게 작품 창고, 랩, 그리고 팀 디포라고 불리는 컨텐츠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 주요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보관되는데 이는 전시 기간 동안 전시실에 상주하는 참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기록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 허브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시실은 작품 보관 창고이자 다양한 창작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비평가 찰스 애셔가 이 주요 작업에 대해 미술적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짓는다 라고 표현한 바 있는 것처럼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고안한 이 실험적 시스템은 예술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의 소멸을 유예시키고 예술의 공유를 위한 방식을 찾아가는 대안적인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영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는 최근 이송, 도항과 가로지르기, 초국가성과 지역성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보여왔고 한국 근현대사와 석유 정치학, 영토제국주의, 자본과 정보의 이동 등 동시대적인 이슈들을 담은 영상, 퍼포먼스,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그의 전작인 PH 익스프레스,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 이름을 드립니다. 쉘 등의 작업에서 사실과 허구를 재현하고 시공간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서사구조의 다채로운 시각적 요소들을 가미하는 등의 독특한 작업 방식을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신작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영상 작업은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의 후속작인 다공성 계곡, 트릭스터 플롯입니다. 이는 광물이자 데이터 클러스터인 전작 영상의 주인공 페트라 제네트릭스가 이주하는 여정의 연장선상에서 난민과 데이터의 이주를 다양한 층위로 중첩시켜 픽션으로 풀어낸 작업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통합관람권은 4,000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료 관람일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할인이 있는데요. 현대카드 플래티넘 회원은 50%, 동반 1인 포함이고 월 5회, 그리고 해당 카드로 결제 시에 50%가 할인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클럽 일반 회원은 20%, 그리고 CJ1 회원은 50% 할인이 됩니다. 무료 대상도 있는데요. 현대카드 프리미엄 회원은 동반 1인 내 포함해서 해당 카드 결제 시에 월 5회 무료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클럽은 우수 회원 카드를 소지한 분에 한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전입니다. 2019 스트리트 포토전 Just on the Street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태치 호텔 명동 B1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사진가이자 문화이론가인 김성민 씨가 소개한 글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19년 다시 거리 사진을 소환한다. 거리 사진이 쏟아져 나온다. 플리커에 있는 하드코어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라는 사이트는 36,000명의 회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갤러리와 미술관은 모두 포스트 모던 작품들에만 열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 사진에 꽂혀 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더니즘 사진의 선두주자였던 거리 사진이 터져 나온다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작업의 면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일 뿐이다. 모델을 세워서 촬영하고 연출해서 촬영한다. 전통 거리 사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역사적인 거리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컨템퍼러리 사진 방식과도 다르다. 그저 거리에서 멋을 내어 찍었을 뿐이다. 그래서 재전성기를 맞이한 거리 사진을 보는 시선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사진의 역사는 거리 사진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위대한 사진가의 작업이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거리 사진에 집착해왔던 것은 거리를 걸으며 살아있는 사람들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만나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자체가 너무도 매력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거리 사진은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공감이란 큰 울림을 선사한다. 하지만 요즘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거리 사진은 그런 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바이스탠더는 영어 사전에서 방관자, 구경꾼, 구괴자라는 의미로 풀이한다. 이는 거리 사진가를 일컫는 말로 발터 베냐민이 플래누어라고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플래누어를 한량, 멀뚱대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를 사진가에 적용한다면 산책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논팽이, 즉 진지한 아마추어는 롤랑 바르트가 보통 아마추어는 예술가의 미성숙으로 규정된다. 그는 어떤 작업의 숙달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혹은 오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진에서는 그 반대로 전문가로 올라가 있는 것은 아마추어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사진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던 진정한 사진가, 즉 거리 사진가이다. 참된 거리 사진가는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하는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고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거리 사진가는 새로운 눈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순간을 잡아내고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현대인의 소외, 괴리감, 아이러니, 위트를 보여준다. 질 모라는
거리 사진가들은 무심한 행인 혹은 체계적인 관찰자로서 자신들의 촬영 대상을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스럽게 촬영하면서 찰나의 순간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다소 양면성을 가진 이 정의는 거리 사진을 무심한 보도이면서 새로운 미학의 잠재적인 운반자로 보고자 하는 모라의 욕망을 반영한다. 도시화 사진은 거리 사진을 거리의 기록으로 규명하지만 동시에 거리를 극장으로 삶의 복잡한 역학의 목격자로 많은 종류의 시적 방아쇠로 언급한다. 7명의 한국 사진가와 8명의 외국 작가가 2019 스트리트 포토를 선보인다. 그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거리 사진의 전통적 가치를 잊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을 투영한 참신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찾아낸 거리 사진에서 우리는 도시 문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재를 찾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롤랑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순수함과 진정성을 발견한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전시하는 작가들의 대표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민 작가의 2014 뉴욕이라는 작품입니다. 소개의 말은 이렇습니다. 거리에서 인간들의 다양한 풍경들을 포착하였다. 공공장소인 거리에서 보이는 사람들 간의 혹은 구조물과 사물, 구조물 간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했다. 동일 공간에 존재하지만 공간만을 공유하고 다른 무엇도 공유할 수 없는 이질적 관계를 가진 존재들의 괴리, 고립, 이질감, 모순, 외로움 등이 작업의 큰 주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작가의 필링 오브 더 시티라는 작품입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얼굴과 가슴이 있다. 얼굴에는 표정이 있고 가슴에서 감정이 드러나진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작가의 디스턴스라는 작품입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과 냉담함, 설렘과 고독을 발견한다. 어쩌면 겪고 있거나 이미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장윤의 모호의 숲, 잔혹한 세계로부터 당신 속도의 시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의 숲 끝자락이라도 괜찮습니까? 라고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작가의 Portraits of Street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거리는 그 거리를 만든 사람을 담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거리를 담는다. 사람 같은 거리 풍경, 그 풍경을 닮은 사람이라고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장식 작가의 끝나지 않은 하루라는 작품인데요. 도시에서 삶이란 살아내는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 안고 무거운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하루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영림 작가의 오버 더 그린이라는 작품입니다. 터널 위에 남아있는 집 풍경을 시발점으로 녹색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탐색하였다 라고 작품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곳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들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